6월 3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존 경제지표와 미국 소비지표 부진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6%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43%, 1.0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 등의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독일의 소매 판매가 0.4% 하락하는 부진을 보이면서 시장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영국은 1.11%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19%, 0.6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에 0.3% 증가해서 감소로 급선회한 것으로 0.1%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반면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는 84.5를 기록하며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4월 실업률이 12.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의 12.1%보다 높아진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독일 실업률이 5.4%로 안정적이었지만 스페인은 26.8%까지 치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지표 혼조로 1%대로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2주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도 6월 증시로 접어들게 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코스피는 2,000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600을 바라보게 되면서 6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인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짚어보면서 전략 세워보고요. 관심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5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표가 좋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우 증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자체를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지표였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의 어느 정도의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장 마지막에 투매 현상이 조금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장 초반까지 그리고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어느 정도는 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지만 또다시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소매 판매 소비 지출 자체가 안 좋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꺾이는 모습이 바로 미국 증시였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소비 지출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둔화세로 거듭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0.2%가 감소했다는 뉴스가 듣겼죠. 거기에 대해서 개인 소득에 대한 부분은 별다르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소비에 대해서 지출이 줄었다는 것이 민간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생각보다는 더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실히 아실 수 있겠고요. 일본 증시에서 지금 가장 크게 낙폭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기 회복 자체가 민간 경기가 받아들이는 경기,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는 크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미국 증시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잔존하는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2.4%,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2.2%가 떨어졌죠. 그래서 종목군으로 본다면 엑슨모빌 자체가 1.8%, 그리고 화이자라는 그룹이 3.6%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우려감이 잔존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경제 지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미국 증시를 한 번 더 랠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지금은 장 마지막에 지금 투매 현상이 좀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15,300포인트는 지금은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넘을 수 없는 벽이로 느껴지는 그런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엔저 위기에도 한국 무역 수지가 16개월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IT 제품이 선전했고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도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무역 흑자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한국 증시 자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가 생각보다는 더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 불황의 흑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흑자에 대한 모습은 더욱더 커졌다.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억 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안에 어떤 내용 부분이 변했길래 60억 달러를 돌파를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하시고 주가에 응용하는 방법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자체가 상당히 크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은 당연히 또다시 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는 지금 위축되는 추세로 넘어가 있는 반면에 불황의 흑자라고 하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맥시멈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매출 구조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IT 부품이 최고로 62.5%가 증가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6.2%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근간 자체가 지금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은 우리가 무역 구조를 좀 더 또 보셔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1.6%, 그리고 중국이 16.6%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 빅2에 대해서 지금 쏠림 현상이 조금 강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은 더욱더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본과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발짝 뒤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대한 판매 부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경쟁적으로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도 원가에 대한 부진이 여전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종목군 그리고 지금 포스트 IT를 찾는다면 지금은 그래도 또다시 IT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국내 경기로 눈을 돌린다면 건설업종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어느덧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2000포인트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면 현재부터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종목군은 IT, 자동차,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종까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뽑는다면 건설업종, 차라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건설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순환 관련주로 기관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무역 수지 안에 담긴 내용을 짚어보면서 포스트 IT는 여전히 IT다 말씀해 주셨고요. IT와 그리고 건설 쪽에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챙겨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성도 ENG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성도라고 하면 뭐 일단은 국내에 대한 기업의 이름이겠지만 또다시 우리가 또 풀이를 해본다면 중국의 도시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업의 이름만 보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파악을 해보시자고 좀 말씀드리겠고,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구축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발전용 플랜트 부분에 대한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1분기 매출 그리고 결산 매출을 한번 보시면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조금의 패러다임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죠. 그 패러다임의 변화 자체가 바로 중국의 신도시에 대한 개발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금 대경시라는 곳에서 지금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1분기 실적에 조금 부합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큰 기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를 안정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내수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도시화 계획까지도 상당히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중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런 관점으로 좀 더 중국 증시를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성도 ENG 같은 경우에도 60일선에 지금 두 번의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우리가 매수권으로 좀 더 가담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어떻겠나 그렇게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근에서 상당히 고가까지 올랐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4,500원 정도에서 2배수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지금 잠시 조정을 보이는 상태인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조정은 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로 좀 더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현재가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까지 우리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9,000원까지도 우리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니만큼 장기적인 목표가는 9,000원까지, 그리고 하단에 있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7,450원 자체로 우리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신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관심을 두시는 종목은 성도 ENG였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챙겨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마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분석해 볼 테마는 어떤 쪽인가요? 네, 오늘은 테마라기보다는 업종인데요.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 부품주는 사실 금요일 날 그 실적이 좀 안 좋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뭐 실적이 안 좋다기보다도 기대보다는 좀 고평가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날 하루만 200억 넘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기관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갔는데 하락할 때의 그 전형적인 어떤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꾸준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추세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탈은 결국 개인들의 손해로 크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이 종목 때문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도가 다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 기관들에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았던 한일 이화 같은 경우에도 강한 하락은 아니지만은 역시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황이 어려움에 따라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이제 동양 기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당분간 매도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해서 지금으로서는 반등시 축소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주가가 약세를 타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을 좀 많이 한 관계로 또 오늘도 뭐 약세를 좀 더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의 테마주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지난 종목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4월 26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하이스코 목표가 도달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가 꾸준히 중기적으로 조금씩 오르면서 그 대형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주가 자체가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목표가에 달성은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은 그 앞으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34,000원권을 목표로 잡은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주가가 이 앞에서 그 저점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 34,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가격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를 넘어설 때 주가의 흐름이 강세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넘지 못한다라면 또 약세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후의 흐름을 봐가면서 다시 재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하고 말 것인지를 결정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경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한국 증시의 방향성 이것들을 보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수익 실현하고 다시 좀 차후에 상황을 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하이스코 20% 정도의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요? 네, 오늘은 오로라인데요. 예. 오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이제 싸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싸이가 이제 생각보다 그 신고기 빌보드 차트에서 높게 올라가지를 못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로라라는 주식 자체를 너무 싸이 관련주로만 분류해서 보기보다는 캐릭터 사업 영역이라든지 또 이런 쪽의 해외 수출 호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기업의 내용적인 부분이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은 13,000원대까지 한번 급등세를 탔다가 주가가 9,000원 아래대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다진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간 기록 자체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원래 2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연 매출액 1,200억대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유입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8,700원에서 8,8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인 10,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돌파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 목표 가격을 10,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봐도 무난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실시간 사나이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가 2,000을 회복하면서 5월 한 달간 2% 정도 올랐더라고요. 6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6월 증시 만만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6월 달 내로 220일 평을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과감하게 현금으로 현금을 하자 했는데 또 현금으로 안 해요. 아이고 참 우리나라 참 꾀구리띠가 많다 이렇게 확실히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저는 일단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일단 쉬어가는 자리다 한데 특히 글로벌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이제 핵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진단할 때 핵으로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보통 이제 크게 이제 상승할 때도 이제 음봉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반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선행스팬 1 미증시도 이제 선행스팬 1 밑으로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일본 증시를 여러분들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본 증시 13,500까지 밀릴 것이다 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우존스 지수도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한번 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는 14,500까지는 확실하게 밀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은 우리 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부터 하락은 우리나라 증시에 직격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이제 상승이 이제 있었는데 일단은 아마 1970포인트까지는 쉽게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여기 62% 빠진 이전에는 아니더라도 제가 221평 1950포인트 전후는 분명히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실 첫 번째 포인트 렌코 차트를 봐야 되는데요. 렌코 차트 자체가 지금 플러스인데 오늘 만약에 렌코 차트가 마이너스 나온다면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렌코 차트 음봉이 있는 이 자리까지 굉장히 1950포인트까지는 직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뭐 크게 호랑이는 없어졌죠. 왜냐하면 선행스팬2 자체가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선행스팬2가 직계형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행스팬2는 계속 횡보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호랑이 없는 자리에 여우가 대장이듯이 이제 기준선인데 기준선 자체도 이제 계속 조금 쉬어가는 자리. 그러면 전환선인데요. 전환선 자리도 아직까지 이틀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가는 전체적으로 이틀 정도 전환선이 선행스팬으로 횡보하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일단은 전환선인 1967포인트까지는 한번 크게 67포인트까지 같으면 지금부터 한 30포인트 정도 이번 주에 장이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장의 주말에 제가 이번 주 시황은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금요일 날 녹화 방송에 확실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선물 만기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거의 끝나버렸어요. 선물 만기가 별로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 영향은 없다. 이제 선물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수로 봐서는 선물 자체가 이제 계속 BWI가 상승합니다. 주가 상승 후에 상승하기 때문에 BW가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횡보 후에 한 폭의 장대 음봉이 이런 식으로 한번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원화가 계속 약세 보이고 있죠. 원화 약세 때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개초 1,100원 이하한테 주가 반등할 것이다. 근데 원화가 또 약세를 보임으로써 여러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일목균형표로 봐서 장 자체는 전환선 기준선에 아직까지 뭐 역전될 때까지는 장 자체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왜 역전되면 주가가 반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가 그 사이 신고가 낳는 부분은 선행스팬 1이 계속 상승했는데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CI 한번 볼까요? CCI를 한번 볼 것 같으면 CCI 자체가 과열 지표였죠. 절대 못 속입니다. 제가 CCI 과열 지표 보고 주가가
분명히 여러분 상투니까 현금 매수하라, 현금 하는데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요즘에는 뭐 보조지표 안 마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CI에 과열되는 주식을 사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저 말 듣고 현금했다면 흐뭇하지만 현금하지 못했다면 여러분께서 조심하시고, 특히 CCI가 영선 하방 이탈한다는 것은 만약에 하면 여러분께서 추격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가 돈 먹기 굉장히 힘들죠. 힘든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그래도 1등 주죠.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그저께 꼭지에 팔아놨겠죠. 꼭지에 파신 분들은 흐뭇해지실 것이다. 제가 삼성전자 148만 원 이하의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155만 원의 매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7만 원 같으면 여러분 근 5%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세게 움직인다는 것은 전체 장 자체를 다 굉장히 괴롭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장 자체가 고객의 특검이 적기 때문에 삼성전자 부분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자리인데요. 좀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의 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지분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여러분께서 오늘 또 민감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장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크게 뭐 반등이 있거나 반등이 없는 그런 장보다는 일단 장 자체가 약세라는 데는 분명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1P 이상 한 15포인트 이상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말 들은 사람들은 좋고 안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CNTV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청송촌놈 말을 들어야 된다. 청송촌놈 말보다는 청송촌놈 가라사대 war입니다.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굉장히 조금 힘든 장이다. 힘든 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계 곡선으로 봐서는 여기 보시면 정확히 매물대에서 매물을 받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인데, 일단 주가 자체가 일단 1956포인트까지 장 자체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 자체를 호전적으로 절대 보지 마라 이렇게 보시고요. 분명히 매물대 이탈하는 것 같지만 매물대가 집중적으로 쌓였다. 매물대로 집중적으로 쌓였다는 것은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고점에 다 팔았다. 이 산 사람이 누구냐? 누구기는 누굽니까? 우리죠. 여러분 절대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이 지금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물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지금 11만 8천 미결제 약정이고요. 거기다가 9월물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000개 정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월 미결제 약정 자체가 11만 개에서 줄지 않는다는 것은 9월까지도 장 자체가 굉장히 오락내리락 무거워질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한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6월 피벗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일단 상방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하방 쪽에 여러분 6월 1980포인트, 그 다음에 1950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50포인트까지 분명히 온다 이렇게 보고요. 최악에는 1900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장이 만만하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장을 보실 때 여러분 신고가 갱신을 만약에 해버리면은 1930포인트, 2030포인트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은 특히 여러분 1980포인트입니다. 1980포인트 이거 무너지면 50에서 주차마다 1900포인트 언저리까지 제자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 주 6월은 조금 쉬어가는 것도 분명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주봉적으로 보시면 가장 위태한 부분이 중심이죠. 피벗 중심에서 1995포인트입니다. 이거 바로 무너질 것 같고 오늘 1977포인트까지 한번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최저 21포인트 이상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체 저 말 듣고 고점에 팔으신 분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봐서는 여러분 뭐 크게 재미가 없어요. 일봉으로 봐서는 피벗 자체가 큰 재미가 없습니다. 일봉 피벗으로 볼 것 같으면 일봉 피벗 자체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봉 피벗은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저점이 있습니다. 저점 자체가 1990에서 언더슈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1990 이하에서 여러분 단기적으로 장중 반등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매수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지에서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 캔들 차트를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 60일 이평 자체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없어지는 60일 이평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충돌 60일 이평, 충돌 60일 이평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과 있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970포인트 이 자리에서 충돌 60일 이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시 오늘 또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월 증시 코스피가 2천을 회복하며 마무리했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 조정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번쯤 221선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30포인트 정도 밀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은 현금화하면서 쉬어가자 당부하셨고요.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에너지 석유 및 가스 관련 주식입니다. 자원 개발과 리튬 이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SK 에너지 정유, SK 종합화학, SK 윤활유 등의 주요 자회사 지분율 100%를 보유한 지주 회사입니다. 주요 대주주가 SK, 국민연금관리공단, 외국계 기업 등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2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신용 및 신이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시장 장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바닥권에 있는 주식만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매수가는 14만 6천 원에서 15만 3천 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6만 2천 원입니다. 손절가는 14만 3천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월 30일에 말씀해 주셨던 기아차는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S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여기 기아차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차는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관련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전에 과감히 이 라인에서 추천을 해서 한 5% 정도 올랐다가 다시 조정 주고 다시 한 장중 15%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약 7% 정도 수익에서 절반 매도를 드렸고요. 현재 장중 15%, 14%에서 15%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아차는 현재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를 했기 때문에 향후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6만 원대나 7만 원대 사신 분들은 더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바닥에서 추천해서 수익이 나오신 분은 매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6만 원, 7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증권사 센터장에게 6월 증시 전망과 관심 업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화증권 최소학원 리서치 센터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5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장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크게 탈피하진 못하겠지만 저점을 계속 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예상 밴드는 1950에서 20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증시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데에는 사실 엔저의 효과가 조금 반감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화는 단기에 지금 30% 이상 빠른 속도로 절하가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엔화가 절하가 됐을 때
일본에서는 이제 갖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금리 상승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일본의 금리는 한 20bp에서 30bp 정도 만기별로 상승한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 결국 대규모 일본 국채의 이자 부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엔화의 절하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한 그 미국 등 뭐 선진국들이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저가 조금은 이제 막히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반영됐던 엔저에 대한 공포라든지 불안감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 그러한 어떤 투자의 초기 단계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진행된 엔저 때문에 사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일정 부분 진행이 됐다고 보고 또 기업들이 나름대로 엔저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엔저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자동차라든지 일부 업종들이 이제 다시 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미국의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도 좋아지고 또 주택시장 쪽도 상당히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통화 승수가 과연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그게 시장에서 회전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 과거처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규모 재정 적자 하에서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미 쌓여져 있는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낮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금리를 오르게 하는 어떤 방안으로의 어떤 변신을 꾀할 이유가 정책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주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열 징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출구 전략과 관련된 논의들이 뭐 일정 부분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미국 정책의 전반적 기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역시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뱅가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 물량의 75% 정도를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7조 원 정도의 추가 매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뱅가드에 새롭게 설정된 ETF에서 한국 증시에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1.9조 원 정도의 뱅가드 매도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고 매주 한 4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 앞으로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뱅가드와 관련된 이슈는 많이 수그러들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그 시장에서도 그 외국인들의 일방적인 매도세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뱅가드뿐만 아니라 아까 엔저 때문에도 일본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흘러갔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본 증시의 급등과 또 엔화 절하의 어떤 약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조금은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의 소비와 그 중국의 생산이라는 큰 구조 하에서 이득을 봤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미국의 제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더라도 그 폭이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엔저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글로벌 양적 완화에 대응해서 5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그러한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의사를 밝힐 것인지가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증시에서 역시 유망업종은 그 엔저의 효과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그 수출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엔저가 진행이 되면서 소재와 산업재 같은 경우는 밸류가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런 싸진 업종들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싸진 주가와 환경의 변화를 감안을 하면 그런 소재 산업재 쪽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6월 달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좋은 환경 하에서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소재 산업재라든지 금융 부분과 같이 전통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또 엔저와 같은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면 코스닥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업종들이 없고 또한 코스닥에 이제 주로 포진되어 있는 업종들을 보면 바이오라든지 또는 부품주 또 모바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통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점을 계속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코스닥과 코스피가 사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상호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여갔고 특히나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을 했는데 그 아웃퍼폼을 하는 동안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자금이 상대적으로 몰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마 초기 국면에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일부 그 자금이 흐르는 모습들이 관찰될 수 있겠다. 그래서 6월 달에 수출주나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다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월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길게 보면 산업적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 출발은 2000선 위에서 출발했지만 가파르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지수는 1990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예상지수는 575포인트로 역시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정을 체크해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일정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중의 고위급 전략 대화가 좀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이 중국 북경에서 오늘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급 전략 대화를 이제 가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화에서는 우리 외교부 제1차관과 또 중국 외교부의 상무부 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외교부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제7차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협상이 지난 4월달 한미 양국이 현행 협정 현황을 추진 결정하면서 6월부터 협상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개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인텔의 원칩 프로세서 하스웰이 첫 제품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공식 발표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하스웰은 현재 나오고 있는 아이비 브릿지의 후속 프로세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나노 공정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태블릿부터 울트라북, 고성능 데스크톱까지 거의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텔이 일단 전력 소모가 적다는 점에서 제품 마케팅 전반에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울트라북의 배터리 사용 기간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뭐 인텔의 그러니까 즉 IT 기기 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안철수 씨의 경제민주화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뭐 테마주로도 불리는 우리 안테마 위주로 또 좀 많이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투자에 좀 단기적으로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그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 부분에 대한 파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국내 쪽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5월달 ISM의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어지는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지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 영향을 또 지수가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월달 건설 지출,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 또 이제 유로존에서는 5월달 제조업 PMI 예상 수치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5월달 HSBC에 대한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놓고 보니까요. 예상지수 1992포인트 약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약보합 출발이 좀 예상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2000포인트를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2000포인트를 확인한 이후에 2030포인트까지는 현금 확보 구간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코스피는 2000포인트, 자, 5월 말에 2000포인트에서 마감을 시키고 또 6월의 첫 스타트도 2000포인트 위에서 2000포인트 기준으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뚜렷한 수급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좀 일단은 희박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일단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좀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은 프로그램 쪽도 매도 우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지수 하락 경계를 좀 보시는 것이 맞으며 그 포인트는 1950포인트와 1960포인트 수준까지는 일단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투데이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드리면요. 시가 기준입니다. 뭐 갭상승이 됐던 갭하락이 되었던 오늘 시가 기준으로는 전략 후중 오전장에는 좀 해외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여주다가 오후장에서는 좀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일정폭 회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마감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현금 비중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오늘 장이 뭐 전략 후중장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지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확보가 되었다면은 1950과 1960포인트를 기다린 이후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되는데요. 굿모닝 대박의 감에 출연하셨던 전문가들 6월 증시 전망 그리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샘플러스와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